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낮추는 빅컷을 단행한 뒤 국내 채권 시장에서 여신 전문 채권 스프레드가 축소되면서 강세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전체 강세 전환을 놓고 채권 전문가들의 의견은 회사채 스프레드 축소의 신호탄이라는 해석과 글로벌 피벗 추세에 대응해 일부 큰손들이 여전체를 대거 매수에 나타난 단기적인 움직임이라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에 따른 위안화 강세와 미국의 물가 둔화 움직임에 원달러 환율이 연말께 1,300원을 하향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과도하게 반영된 데다 11월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달러가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어서 원화 강세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금감원은 최근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 PF 경공매 실적 점검 주기를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변경했습니다. 지난 8월 모든 금융사에 PF 재구조와 정리 지침을 배포하고 경공매 처리 계획서를 제출받으에 따른 조치입니다. 금감원은 매주 PF 주관사와 간담회를 열어서 진행 실정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셀트리온이 미국 골대사학회에서 골다공증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최근 발표는 폐경 후 골다공증이 있는 여성 환자 479명을 대상으로 78주간 신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투여하다 52주 차에 CTP41을 투여받은 환자군에서도 78주 차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는 내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인사드립니다. 자, 5장 들어서 국내 증시의 탄력은 조금 더 둔화되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장에 관한 다양한 변수들도 챙겨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코리아 밸류업 지수 역시도 1.7%가량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대비해서도 더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관한 의문점을 여전히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시장에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나 많아 보이는 시점이죠. 자, 오늘도 오늘장 내일장을 통해서 5장 전략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떤 종목군들 가장 많이 조회되고 있는지 실시간 조회 종목군들 저와 함께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실시간 조회 종목군들 5종목군들 함께 하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에코프로 머티를 보시겠습니다. 1.99% 상승률입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각각 다른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2%가량의 상승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상승의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2차 전지에 관한 저가 매수세 역시도 시장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블루엠텍을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또 한 번 들썩이는 흐름들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위고비 물량의 60%를 배당받을 수 있다는 추정치까지 거론이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5%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 제닉스 보겠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했었던 종목인데요. 무인 물류 자동화 기업입니다. 그런데 신규 상장지 대비해서는 그 상승 탄력이 조금 약하다라는 느낌 드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장 초반에는 더 큰 급등세를 나타냈었는데 5장 들어서 그러한 물량들이 일부 축소되면서 현재는 20%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STX 그린로지스와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미국의 항만 파업 이슈로 엮이면서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STX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해운 운임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곡물 가격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들 때문에 각각 6%, 9%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 항만 파업이 진행이 될 경우에 그 피해는 엄청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2주 동안 지속이 될 경우에는 해운 운임 같은 경우에는 1년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해결돼야 할 이슈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 탄력에 영향을 주는 모습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저희가 오후장, 마감장 시간까지도
정확한 전략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볼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마감 시장 앞두고 우리 시장의 낙폭이 조금 더 축소되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감 시장의 낙폭이 조금 더 커져가는 그러한 느낌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도 또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봐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증시 자체는 좀 하방이 좀 많이 열려있는 느낌이 보이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네, 아무래도 증시 자체는 간밤에 이제 미증시, 그러니까 뭐 금요일 날 좀 좋지 않게 끝났죠. 다우 지수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이제 좀 윗꼬리를 많이 달고 마무리를 한 그런 흐름이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일본 뭐 환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엔캐리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나 이제 지금 거의 5% 가까이 아까 보니까 니케이가 빠지고 있는 그런 맞아요. 상황이던데 이 흐름을 뭐 국내 증시도 거의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일본 지수가 한 5% 빠지는데 반해서 국내 증시가 1.6% 선방하고 있구나. 같이 또 지난번에 우리 블랙 먼데이 겪었던 것처럼 맞아요. 또 10% 빠지거나 이러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좀 잘 버텨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면에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그래도 이슈가 굉장히 있으니까. 강하게 또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그거 따라서 국내 증시 어느 정도 그래도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 그 20일 이동 평균선 한번 돌파하고 오, 나서요. 맞아요. 그 정도 선에서의 눌림까지는 좀 기술적으로는 우리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후부터 다시 한번 상승으로 또 전환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상해 종합지수 7.3%대 급등하고 있고 코스닥이라고 할 수 있는 심천 종합 같은 경우는 10%대 급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가 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최근에 뭐 대형주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뭔가 기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먼 나라, 이웃 나라라고 하죠. 일본과 또 중국의 증시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급락하고 있고요. 중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다라고 해요. 폭등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국내 증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가져간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는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주가의 탄력은 좀 아쉽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나라는 거에 대한 물음표가 들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그동안에 있을까요? 국장이 좀 글로벌 지수 대비해서 많이 못 못 갔는데 갔는데. 네. 네, 중국 지수 보면서 좀 위안을 삼았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까지 저렇게 가면 이제 어쩌나 같이 좀 따라가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지금 외국인들 오늘 보면 네. 그 외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오전까지만 해도 1조 넘게 순매도를 좀 이어가고 있던 뭐 그런 흐름에서 지금 조금 그래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6천억 정도 금액으로 하면 6천억 정도 6,700억 정도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2거래일 정도 순매수 하다가 지금 매도로 확 돌아섰거든요. 또 갔어요. 네, 왔다가. 이게 지금 9월만 보면 거의 한 10조 가까이 순매도 하고 매도를 하고 있고 있고. 넘어섰죠 10조를. 지난달에도 뭐 거의 2조 넘는 거의 3조 가까이 이제 순매도였기 때문에 올 한 해를 두고 보면 5월 달에 한 번 1조 3천억 정도 순매도 그리고 지난달 그리고 9월 달 이렇게 지금 매도세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면에는 결국 환율이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월봉을 놓고 국내 어떤 환율 차트와 놓고 보면요. 거의 동일시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했던 월별로 보게 되면 지난 5월에 달러 인덱스 굉장히 약세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두어 달 연속 달러 인덱스 약한 흐름들을 보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환차익 매도 물량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는 지금 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을 본다라면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1280원에서의 어떤 반등을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1250원도 깨지는 흐름으로 좀 갈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정상화로 좀 가는 그런 단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고등학생 때는 환율이 한 800원 정도 했다가 저는 기억은 안 나는데. IMF 때를 겪으면서 네, IMF 2,000원까지 맞아요. 올라갔었거든요. 많이 크게 올랐죠. 네, 그리고 이제 1,100원대에서 뭐 1,200원대 이제 최근래 이렇게 쭉 유지가 되어 오던 그런 상황에서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환율도 계속 그 상방으로 올라온 상황에서 고정이 된다라고 봐야 될 그쵸, 것 그쵸. 같고요. 인플레이션을 겪는 거죠. 네, 환율도. 그렇다면 뭐 1,250원이 이제 좀 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워낙 장기적인 이야기라서. 근데 또- 환율 이야기가 나와서 네.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비커까지 했는데 달러 약세가 생각보다 두드러지지 않는 이유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 이제 뭐 달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뭐 미국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도 있을까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뭐 비컷을 했다라는 거는 증시에 굉장히 호재의 그쵸. 뉴스이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강한 증시 미국입니다. 미국 그쵸. 주식이 글로벌 1위 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뭐 여기저기서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한 달러를 요구하는 그런 수요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관점에서 어떤 하방에 대한 경직성은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러나 지금 한 두어 달 정도 달러 인덱스를 보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이 언제쯤 돌아올까에 관한 진단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달러 환율까지도 같이 챙겨봤습니다. 오늘도 이슈들 하나하나 조금 깊게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 특히나 미국의 항만 파업에 관한 이슈가 또 시장을 들썩이는 재료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게 피해액이 일로 환산을 하자면 6조 5천억 원이라고 해요. 정말 큰 피해가 온다라고 했는데 관련주들이 또 들썩이고 있어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단기적인 이슈 같지는 않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7월부터 이야기가 나오기는 나오기 했었죠. 시작해가지고 뭐 동부 쪽 이야기 나오고 뭐 전체 이제 항만 노조들이 다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자동화 물류 시스템을 갖다가 설치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 보면 특정 항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사람의 그 손이 안 가고 배에서 짐을 이제 컨테이너를 내린다든지 이런 물류적인 시스템이 거의 자동화로 이제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이제 그런 추세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노동자들과의 이제 마찰이 좀 크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임금 인상까지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맞아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팬데믹 때 한번 겪었잖아요. 물류 병목 현상 이렇게 해가지고 또 물가도 치솟았었고 또 그때 당시에 배를 못 구해가지고 수출이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운임지수가 막 사상 최고치로 막 폭등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또 보여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도 또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류비에 대한 우려감, 걱정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시장의 큰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한번 또 겪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련주들이 또 강하게 또 빠르게 반등을 또 하는 맞아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해운주들이 오전에는 좀 강하게 움직였다가 또 약하죠. 그렇죠. 시장의 영향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노조 파업이 진행될지 안 진행이 이제 안 될지는 알 수가 뭐 타협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 진행될 경우에는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우려감들 때문에 장기화되면 굉장히 큰 위기로 다시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물론
실질적으로 어떤 뭐 경기적인 관점에서는 안 좋은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또 개별단의 어떤 종목, 뭐 매매 아이디어로 접근해 본다라면 괜찮다. 뭐 STX 그린이라든지 아니면 뭐 태웅로직스라든지 뭐 이런 물류 관련주들 뭐 KCTC 뭐 이런 것들 이제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거고요. 동방이나 그리고 또 페노션이라든지 해운주들의 또 운임 지수가 들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들 오늘은 뭐 눌림이 나오지만 또 이런 것들 저가 매수세로 또 공략을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운주 관련해서 오늘 또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항만파업 이슈가 사실 현지 시간으로 30일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그에 따른 또 주가에 추가적인 탄력이 있을지도 좀 궁금해요, 대표님.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기에도 괜찮은지도. 해운주들 중에서 이제 뭐 좀 다르게 봐야 되겠지만 일단 컨테이너 쪽은 HMM 같은 경우 그렇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B컷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어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뭐 액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리 인하 이후에 그동안 글로벌 경기들은 뭐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왔었거든요. 결국은 지금 물동량에 대한 뭐 이런 전망치 뭐 내년에는 한 10% 정도 더 증가할 거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선박이 물 위로 이렇게 떠오르지 않는 다음에는 결국 운임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병목 현상과 더해서 또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같이 크잖아요. 있으니까. 홍해로 이렇게 지나가기가 어렵다 보니까 우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 물류비는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 있다. 뭐 크게 증가하지 않더라도 지금 상태를 꾸준히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뭐 페노션이라든지 H&M 등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꾸준하게 괜찮은 흐름으로 이어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약간 여기서 궁금해지는 부분들이요. 만약에 이렇게 해운 관련주들이 이런 항만 파업에 관한 이슈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그게 조금 더 확장이 돼서 말씀해주신 물류 관련주라든지 혹은 조선 관련주에는 어떤 영향들을 미칠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조선주는 약간 좀 다른 양상으로 봐야 생각인데 될까요? 일단 성과가 굉장히 높아져 있다라는 이야기는 긍정적인 요인은 맞아요. 근데 네. 이 이야기가 지금 막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작년부터 예전부터. 뭐 조선 슈퍼사이클이니 뭐니 하면서 계속 나왔거든요. 우리가 이제 수주를 더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있는 도크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하고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성과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었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직전에 그러니까 중국이 올림픽을 하면서 이제 전 세계의 자원을 갖다가 빨아들일 때에 가장 피크를 쳤던 시점이거든요. 그만큼의 어떤 상승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럼 그때를 더 돌파해서 성과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이후에 지금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그러니까 물 위에 떠 있는 배의 수는 사상 최고를 넘어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의 어떤 뭐 글로벌 경기가 커지고 물동량이 그만큼 더 증가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선박에 대한 수주는 저는 긍정적이긴 한데 일단 선별적인 선택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해운주들 중에서도 뭐 턴어라운드 되는 거 이런 거 다 좋습니다만은 이야기는 다 좋아요. 스토리 자체는. 그런데 2026년에 만들어질 실적보다도 지금 주가가 훨씬 더 올라와 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도 잘 살펴보면 지금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된 것들도 있거든요. 뭐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고 또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의 플러스에서 MRO라고 해서 이제 뭐 미 해군의 어떤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주를 하게 되는 그런 거는 새로운 이제 먹거리가 하나 생겼기 때문에 성장 동력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역시나 밸류가 싸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래서 섹터가 뭐 어떤 특정한 종목이 강하게 올라가기보단 섹터가 전반적으로 같이 갈 거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은 우리가 요 안에서 추려놓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해운주들이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가는 시점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봤다가 매수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해운주 넘어서 조선주에 관한 전략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어떤 종목군들 거래대금 상위에 랭킹되어 있는지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 화면으로 바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엔케미 랭킹되어 있는데요. 이게 좋은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전환사채 CB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악재들 때문에 시장에 거래대금 몰리면서 현재 10%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엔케미에 관한 이런 안타까운 하락세들 여러분들 지켜보시면서 추가적인 전략들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태성인데요. 유리기판 관련주로 신고가를 오늘 장에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5거래 연속 상승인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관련 섹터 내에서도 선별적인 상승이 일어난다라는 부분들에서 지속적인 수급이 몰린 것으로 현재 풀이되고 있습니다. 태성 12.78% 상승하고 있습니다. 흥구석유도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유가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일부 석유 유가 관련주들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좀 살펴보니까 지난 거래일, 그러니까 간밤에 선물 지수에서 유가의 소폭 상승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한 해석으로 조금 풀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3.66%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뱅크웨어 글로벌인데요. 오늘 STO 관련주들도 선별적인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토큰 증권 플랫폼 개발을 본격화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STO 관련주 중에서 일부 종목군들은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탄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19%라는 큰 상승률 나타내면서 9,6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스페코입니다. 오늘 방산 그리고 재건 관련주들이 역시나 시장에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 현재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테마주단의 성격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좋은 전략들 세우시면서 면밀하게 주가 상승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4.29%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 살펴봤습니다. 대표님께 또 이 종목군들에 관한 진단들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네. 자, 오늘 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방위 관련주들, 방산 관련주들, 네네. 그리고 나아가서 재건 관련주들까지 시장에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 이제 시장을 크게 좀 놓고 보면 두 가지, 뭐 한 세 가지 정도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의 물류 관련된 파업, 그리고 이제 중국의 증시 급등, 소비.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뭐 아이디어로 시장에서 지금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전에 이제 얘기하셨던 종목 중에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역시나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 급등이 나오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뭔가 그 유가의 변동성과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냐 하면 사실 좀 약하다라는 생각입니다. S-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맞아요. 쪽에 뭐 맞아요.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데 아무래도 소형주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슈에 의해서 좀 움직임이 더 많이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이야기는 뭐 전면전으로 치닫니 어쩌니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추가적인 시세는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이제 트레이딩 관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사실 지금 나오고 있던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 중에서 딱히 그렇게 막 눈에 띄는 종목은 없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게 예, 없습니다. 그 하나 좀 아이디어적인 측면으로 네. 이야기를 드리면 9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매달 1일이 되면 우리 나오는 게 있습니다. 수출입 월급? 동향. 수출입. 월급 좋죠. 월급 당연히 나와야 네. 되는데 네. 매달 수출입 1일이 동향? 되면 우리 수출입 네. 동향 나오거든요. 나오죠. 수출입 동향 그 나오게 되면 항상 움직였던 게 수출이 잘 되는 잘 되는 기업들, 기업들.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대표님.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이 갭이 뜨거나 시세가 한 번씩 팍팍 올라왔었어요. 그러면 그거 올라왔을 때 그걸 따라 붙어서 매매하는 것도 뭐 잘하시는 분들 하실 수 있겠지만 미리 좀 사가지고 시세 나올 때 팔아먹는 전략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딱 지금 우리 종가 베팅 하는 시간인데 맞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본다면 지금 실리콘투가 오늘 좀 특이하게 한 5% 정도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런데 네. 이제 화장품 섹터 뭐 중국 급등에 따른 뭐 수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북미향의 색깔이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 의외로 오늘 좀 오르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수출입 데이터 나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기술적인 위치도 이제 저항을 딱 돌파할 수 있는 박스권 상단까지 또 오늘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수출입 데이터 나오면서 상방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질지도 우리가 좀 지켜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종목들이 별로 뭐 그렇게 썩 지금 괜찮게 거래 대금이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 머티 정도 2차 전지에서는 지금 전고점 돌파하면서 오늘 거래 대금 한 4,60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요게 저는 오늘 이 정도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다만 이제 뭐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를 하느냐 아니면 윗꼬리를 달고 마감을 봐야 마무리를 될 것 하느냐. 같아요. 예. 그죠? 근데 14만 원짜리가 이게 쉽지 않은 자리면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소폭 조정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조금 열어두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음 주 중에 혹시나 눌림 나오는 구간에서 결국은 뭐 어찌됐든 2차 전지 섹터 자체는 지금 상방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실적이 안 좋은 건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감안해서 지금 주가가 강하다라는 거는 향후에 있을 지금보다는 먼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다. 뭐 너무나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결국은 뭐 그게 다 반영된 주가였지 않나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일단 저항 자리는 저항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응은 어느 정도 필요할 거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도 딱 그 괜찮았어요. 42만 원짜리 네.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는데 거기를 돌파하고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 조금 아쉽거든요. 요게 이제 그 가격단 위로 안착하는지 여부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 뭐 어찌됐든 지금 시장이 뭐 안 올라가는 거는 팩트입니다. 그 이유가 뭐 금투세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국내 증시 체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라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지금 중국 증시 거의 뭐 30% 가까이 단기간에 급등을 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고 이런 구간에서의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좀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이 괜찮은 있어요. 흐름들 계속 네.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몇 안 되는데 그런 것들로의 수급 쏠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가는 종목들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런 종목들이 이제 시세 뽑아줄 때 접근하기보다는 한 차례 시세 나왔다가 눌림 이후에 다시 재상승하는 포인트를 좀 노리신다라면 너무 높은 곳에서 공략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충분히 또 큰 시세를 볼 수 있거든요. 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다인 같은 게 될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오기 전까지는 이 정도까지 시세는 아니었는데 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몇몇 안 되는 종목들이 신고가 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 시장에서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굉장히 대표님께서 시장을 오래 봐오셨기 때문에 좋은 투자의 팁들을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매달 1일이면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되는데 이에 맞춰서 투자 전략들이 지금 시장에서 포착이 되거든요. 사실 저도 실리콘2가 오늘 왜 상승이 나올까 사실은 이제 미국 쪽을 공략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아이러니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해답이 대표님 덕분에 풀렸습니다.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빠지는데 혼자 그러니까요. 2.6% 버티고 있는 거 보면 이 종목도 뭐 수출에 전력 설비 관련한, 관련해서 계속 우리 좋은 이야기 나오고 그러네요.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수출입 데이터 나오면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시세를 뽑을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사실은 또 섹터적인 접근만 하면서 시장을 풀이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이제 제한된 눈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님의 이러한 전략들 또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앞서도 중국 소비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이제 지난 거래일에 상승이 나왔을 때도 저는 단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탄력들이 좀 이어져 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언제까지 조금 이 관련주들을 바라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중국 관련주들요. 저는 한동안 좀 더 한동안 더 네,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그 중국 증시를 보면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렇죠. 지수 이게 뭐 급등주의 차트지 맞아요. 이게 지수야라고 생각이 드는 정도의 누가 조작하다 싶을 너무 정도로 탄력이 네, 폭발적이라서 이거 뭐 야. 사이드 브레이크 걸리듯이 야, 뭐 약간 이럴 그런 수가 거 있나요?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우리가 월봉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상해 종합 같은 경우는요.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3,660포인트 정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어떤 금융시장이라고 하면 부동산 쪽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그 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렇게 리스크죠. 금융시장을 키워가는 어떤 하나의 도구로서 이렇게 활용되어 왔었는데 아시다시피 한 3년 전부터 부동산이 안 좋은 안 흐름들을 좋죠. 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증시로 따진다면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미약한 포지션을 갖고 있던 중국이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되고 우리 증시가 좋아지면 사람들 뭐 주식 팔진 않았지만 기분 좋아서 호주머니 많이 열어서 뭐 이렇게 밥도 사고 술도 사고 하듯이 그게 이제 증시가 상승했을 때 어떤 경기에 미치는 효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지금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경기 부양 효과, 지중금리 인하라든지 시장에 돈을 푸는 것들이 증시로 이렇게 많이 쏠려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 이면에는 결국 우리나라가 그 밸류업 프로그램을 했듯이 중국도 지금 그런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사들이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어떤 시가총액을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이야기들을 관료들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뭐 중국 증시 지금 이렇게 폭발적으로 가는 거는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만큼 못 올라갔던 부분들 지금이 싸다라는 시점들 약간 뭐 포모 현상도 좀 며칠 사이에 너무 한 15% 20% 정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이 뒤엉켜서 오늘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요런 흐름들은 뭐 이게 지수지만 급등주라고 했을 때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고 거래 대금이 이 정도로 터졌다라면 저는 한두 차례 쉬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쉬어가는 흐름이 내일 우리나라장 쉽니다. 그래서 그때 좀 쉬고 다시 수요일 날 국장 열릴 때 좀 이렇게 다시. 갔으면 좋겠다는데 중국도 지금 휴장 맞아요. 들어가잖아요. 엄청 길게 네, 이제 긴 휴장 들어가죠.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거 끝나고 나서 봐야 되겠지만 일단 기대감은 확실히 좋아질 거다.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결국은 소비가 다시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소비가 증작된다라는 관점에서 국내 기업들, 중국의 어떤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소비가 많이 이루어졌을 때 수혜를 보는 기업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또 투자의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뭐 중국 증시는 저렇게 올랐지만 국내 증시에서 그런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냐면 그렇지도 예, 않죠. 가벼운 종목들 네. 몇몇 빼고는 그렇게 또 많이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로 접근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긴 호흡으로 이제 중국 소비주들을 바라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들까지도 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가 주식 장마감 9분을 앞두고 대표님의 종가 베팅 섹터와 종목군들을 들어볼 예정인데 네. 기대가 됩니다. 이게 사실 네. 이슈와 모멘텀에 좀 기해서 보면 좋은데 이게 생각보다 제가 여기 대본을 넘겨 드릴 때 비해서 주가가 좀 너무 급등을 해버렸어요. 너무 빨리 올라버렸네요. 네, 그래서 요 지금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인데요. 네. 신고가에 일단 흐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이 한 940억 정도 터졌고요. 지금 종가가 뭐 어떻게 될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요 종목을 오늘 하고 그리고 내일은 쉬는 날이고 수요일 날에 하루 만약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또 종가로 공략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그다음에 수요일 이렇게 두 차례 두 번에 나눠서 종가 매수를 좀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상되는 뭐 주가의 시나리오는 바이오다인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이 이것도 최근에 탄력 좋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 종목이 이제 신고가를 이런 식으로 이제 갱신을 하고 난 이후에 네. 하루 눌렸다가 다시 이런 재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와줬었는데 바이오 종목인 만큼 이 종목은 어떤 그 바이오에 따른 그런 개별적인 이슈 모멘텀이 있었고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잭스미스 뭐 저는 브랜드에 대해서 뭐 의류에 대해서 별 패션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 뭐 1위 기업입니다. 요가복 뭐 이런 것들 알죠. 너무 유명하죠. 1위 하고 있고 실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서 보면요. 지금 시가총액이 3,600억 정도인데
올해 실적 추정치가 313억이거든요. 작년에 한 180억 정도 벌던 기업이에요. 그런데 거의 뭐 2배가량 이렇게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내년도에 440억, 그리고 내후년 2026년입니다. 681억인데 뭐 내후년까지 생각하냐 이러실 수 있겠지만 주가가 우상향하고 실적이 좋아지고 성장을 하는 기업들은 우리가 미래 주가를 막 땡겨다가 지금 가격을 합리화시키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뭐 전력 설비에서도 보였었고 반도체도 뭐 HBM 해서 뭐 그런 식으로 땡겨 왔었고요. 한미 반도체 같은 거. 그런 식으로 본다라면 지금 섬유 의복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중국의 내수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풀린다라고 했을 때 소비가 증작된다. 그러면 결국 이런 부분에서의 소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기업이 중국 관련 기업이냐? 2023년도 12월 달에 내용인데요. 중국 본토에 뭐 1만 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을 진행을 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다양한 그런 의류 브랜드들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이 소비가 증작되었을 때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뽑자라면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될 것 같고요. 시총 뭐 한 4천억, 뭐 2026년까지 만약에 땡겨 와서 간다라고 하면 그 이상도 가능할 것 같고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뿐만이 아니라 뭐 필라 유명하잖아요. 네. FNF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의류 관련된 종목들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 또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좀 섹터군으로 다 같이 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분할 매수 하시면 밸류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추세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표님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이제 경영권 분쟁에 관한 기사들이 최근에 나오긴 했는데 그 기사가 오버인가요? 네. 저는 주가에 그렇게 영향 미칠 것 영향을 같잖아요. 끼칠 물론 뭐 건 아니다. 이렇게 부부가 양대 대표로 이렇게 맞아요. 있으면서 했는데 네. 뭐 경영권 이렇게 좀 쿨하게 이렇게 넘겨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쿨하게 이제 잘 네. 마무리가 될. 잘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냥 네. 뭐 나오는 내용들 제가 개인사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좀 싸워야지 또 주가가 상승할 싸우면 이제 텐데. 주가는 더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되는. 그렇게 뭐 주가 경영권 분쟁으로 막 갈 것 같지는 않고 그런 걸 떠나더라도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발생이 된다고 했을 때는 뭐 하나의 모멘텀으로 굉장히 단기간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이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중국 시장의 강세, 어떤 뭐 그런 소비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실적에 대한 부분, 밸류에 대한 부분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니까 뭐 급등할 때 추격 매수만 하지 마시고요. 종가에 좀 사고 뭐 눌릴 때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해두시면 신고가 흐름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조금 아쉬운 게 사실 오늘 벌써 탄력이 나왔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조금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대표님께서 다음 타자로 혹시 보고 있는 그러한 또 다음 기업들은 타자요? 없을까요?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STX, 그린로직스 같은 경우 오늘 시세 줬다가 이제 도지 형태로 마무리를 하는데 요 모멘텀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항단에 딱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 시세 탄력이 오늘 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처럼 크게 나올 크게 수도 있는 나올 수가 부분이고요. 있고. 지금 단기간 있는 이슈들에 따른 어떤 트레이딩 관점, 종가 매수는 뭐 하루 이틀 보는 걸로 이제 뭐 길게 보면 한 3일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시고 10월 10일 날 네. 테슬라의 있죠, 로보택시 이슈가 네. 있습니다. 그거,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뭐 퓨런티어나 SOS랩 뭐 그 정도 그 정도 그 관련 주들 내에서 보면 네. 저가 매수 분할로 조금 해놓으면요 한 6거래일 정도 남았거든요. 우리 쉬는 날 네. 빼면 그러면 시세 한 번은 또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또 트레이딩 아이디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OLED 관련 주들도 최근에 이거 뭐 스마트 글라스 그쵸, 관련해가지고 좀 이야기들이 나오던데 뭐 그런 쪽으로도 한번 보시면 괜찮은데 저는 약간 그래도 거래 대금이 붙고 이미 상승 흐름에 놓여 있는 종목들이 더 간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 안 가던 거 갑자기 오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추세적인 상승 유지하는 것들 최대한 저점에서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가는 다양한 팁들 함께 얻어봤습니다. 오늘도 대표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세와 금리 인상에 우호적인 이시바 총재가 결국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감이 커졌고요. 이 니케이 한 장중한 때 5%대 내림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영향 그대로 우리 시장에 받아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정확히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네,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을 앞두고 와르르 쏟아졌다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장 마감 들어서 그 상승폭이 아닌 하락폭을 더욱더 확대시키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요. 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하락세로 마무리됐다라는 부분들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의 영향을 받아간 모습이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업종 바로 한번 살펴보실까요?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상승 업종은 있었습니다. 먼저 통신업 보실 텐데요. 2.3%의 작은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사실 장마판 들어서는 다시 하락 전환하긴 했었지만 이 리스트에는 KT도 있었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오늘 MS에 인프라 관련한 투자를 공급하겠다라는 이슈들 나오면서 시장에서 관련주들 상승이 나와주긴 했었지만 역시나 장 후반 들어서 그 탄력세는 둔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업종들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또 상승했던 업종 중에서는 건설 관련주들 이러한 상승률 계속해서 보여줬는데요. 신세계 건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공개 매수에 관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마트에 관한 공개 매수 이슈 그리고 자진 상패를 이어가겠다라는 이슈들까지 함께 맞물리면서 오늘 시장에서 13% 상승했고요. 하지만 장 초반 대비해서는 여전히 상승률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아쉽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외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건설주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지정 확정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건설업들, 그러니까 재건 관련주들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방산뿐만 아니라 재건에 관한 이슈들까지도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부토건이 3.51%, 그리고 지능기업도 2.39%, 금호건설 우선주도 1.69%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특히나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표이사 변경에 관한 공시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주가 탄력에 영향을 주진 않았을까에 관한 풀이들도 시장에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 업종 보셔야겠죠. 전기 전자 업종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또 2차 전지 일부 종목군들도 시장에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삼화전기도 오늘 시장에서 5% 넘는 하락세 보였고요. SK하이닉스가 5.01% 하락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좀 이끌었다라고 풀이가 됩니다. 얼마 뒤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는 모습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군들 힘을 써주지 못한다면 이러한 지수의 약세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보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얼마 전에 전고체 관련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의약품도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또 제약바이오 관련주들도 일부 종목군들은 상승했지만 대부분의 업종은 하락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삼성제약이 7.93% 하락을 했고요. 여기 보이시는 종목군들은 다들 아시는 종목일 텐데 오늘 CDMO 그리고 의약품 제조 관련주들까지도 모두 다 하락을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도 4.63%, 명문제약도 4.06%, JW 중외제약 같은 경우에도 3.50% 하락했고요. 제약바이오단에서는 그래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만 일부 상승이 나왔다는 부분들까지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참 힘들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997포인트로 1000포인트를 깨지면서 이 시장에 관해서 또 한 번 의문점이 남는 시점인데요. 자, 코스닥 지수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시초가가 고가였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는 빨간불 켜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보이시는 것처럼 1.37% 내림세를 보인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업종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상승불 켜내고 있었던 종목은 있었습니다. 일반 전기전자 안에서 에이스테크가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상한가 풀리지 않은 채 장을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었죠. 주말 사이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수장을 암살했다라는 이야기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에이스테크
ENC뿐만이 아니라 이 삼성 ENC 역시도 6%대 상승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대형 방산주 쪽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가 관련주 일부 종목들은 상승세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업종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쪽으로 한번 이름을 잡고 있는 화학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엔캠 같은 경우에는 무려 2자릿수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개별 악재가 있었어요. 전환 사채 발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캐펙스 투자금과 지금 현재 운영비가 또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자릿수 내림세를 보였고 반면에 그래도 2차 전지 쪽에서 호재는 있긴 있었습니다. 테슬라 3분기 인도량 10월 2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발표가 될 예정이죠. 월가에서는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쪽에서 정말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속에 주말 사이에 2%대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국내 2차 전지 관련 종목에 훈풍을 깃들게는 하지 않았죠. 특히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모조리 다 2%대 약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 엔캠뿐만이 아니라 LG엔솔은 그래도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1% 상향 조정했고요. 54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에코프로비엠 역시도 사실 지난 27일에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25만 원으로 올려 잡았는데 그때 당시 종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 30% 이상 있다라고 내다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업종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쪽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기타 서비스고요. FM 가이드가 정말 등락을 거세게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거래일 연속해서 상한가 가더니 거래가 재개되고 나서 2거래일 연속 하한가 그리고 오늘 20% 가깝게 내림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CCS 같은 경우에도 13%대 내림세를 보인 채 마감이 됐었는데 사실 전 거래일에 200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철회했다라는 소식 속에 2자릿수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 매체, 복제 쪽이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보안, 딥페이크 관련 종목으로 상승세 보였던 종목인 걸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성범죄물을 갖고만 있게 되더라도 징역형에 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속에 관련 종목들이 떠들썩하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슈를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 이슈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요즘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이 센즈렉 같은 경우에는 7% 가깝게 내림세를 보인 채 마감이 됐고요. 액투드스포트 같은 경우에도 또 게임 관련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 주가 차트 한번 살펴봤더니 지난 24일부터 시작해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52주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상하이시에서 5억 위안 규모의 소비 쿠폰을 발행했다라는 이야기 있었고요. 그리고 국경절을 또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이었는데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의류 관련 종목이죠. 15%대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기도 했고요. 실리콘트 화장품 대표 종목으로 알아갈 수 있는데 이 역시도 상승세 보였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마감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선 외국인의 발걸음을 돌릴 만한 모멘텀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 모멘텀 저희와 함께 계속해보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를 마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